메이킹 관련해서 말씀 올리고 다음 주는 다다음 주는 가상현실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확장이 되면 다른 나라는 단순히 코딩뿐만이 아니라 메이킹과 가상현실을 접목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때는 간단한 개관들을 하고 다음에는 더 심화된 실습들을 실제 교과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먼저 교재에 114쪽, 115쪽, 120쪽을 읽고 인상 깊은 내용과 이유를 강의 노트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벌써 하신 분들이 계셔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벌써 하시는 게 좋죠. 왜 하도 그래? 다음 가을에는 김소환 교수님이 이야기한 유치원, 코딩 유치원 그걸로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배웠는데 여기에서도 이 교수님도 디자인 띵킹을 차용해서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이 나오신 우와, 고맙습니다. 정리요. 왜냐 업무할 때 잘 마실게요. 네. 홀더는 나와요. 홀더가 없나? 얻어주세요. 아직 안 깼나 봐. 헤더링 열어드릴까요?
나서 하려고 늘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토론할 그거 없어서 의식적으로라도 토론을 먼저 하는 게 어쩔까? 아니면 끝나고 할까요? 어떤 방식이 편하십니까? 저는 다 좋습니다. 저도 다 그럼 온라인 코멘트 형식으로 진행할까요? 일단은 그 인사이트에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질문이나 아니면 공감을 말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님부터 부탁합니다. 네. 네. 이번 내용이 디자인을 통한 학습이었고 무언가를 창작하는 사람들 역시 위와 유사한 디자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한 2017년부터 디자인 थिಂ킹이라 하는 그 교육 방식이 널리 퍼졌다고 하는데 디자이너들의 사고 방식에 기반한 문제 작품, 해결 방법 이런 게 이제 교육에 적용되었다고 해요. 그 디자인 절차는 기존의 지식과 질문으로 시작되며 디자인을 만들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나선형 형태의 창의적 구조. 이 부분도 좀 뭔가 와닿았는데 학습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프로젝트 형식의 학습들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교사는 그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소 도움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직접 주도하는 학습 그리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하기, 테스트하기, 그리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 발견하기, 개선점 있으면 보완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은 아이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실패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몰 후기도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권현전님. 절차들의 유사성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이 결국 알고리즘이며 사고 흐름에 따라 절차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유아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게 한다면 여기에 포인트를 주셨는데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 시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직 개념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부터 붙잡고 시작한다면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도 스스로 그 학습을 하지 않을까. 완전 공감합니다. 배우고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이 들 거고 다른 나라는 그 코딩 관련 문화 그게 책도 엄청 많고 애기들 거가 그런데 우리는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그런데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지를 다들 하고 있으면 금지를 시키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 그렇죠. 흉내만 그냥 내고 계신 거. 그렇죠. 문화화가 돼야 되는데 아실 텐데 두 가지 이슈예요. 아시는데 누리과정 교수님들의 너무 이제 그런 핑퐁 그런 거가 있고 또 정말 아시는 분들이 무슨 유아가 거든요 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삶에서 유아들도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가요? 열심히 치고 계십니다. 예, 김재선 네. 님. 네. 저는 이제 그 실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많았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좀 관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교육을 할 때도 실패를 애초에 하지 않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죠. 정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정답을 제대로 찍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공교육 안에 녹아들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실패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현정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지금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유아 시기부터 제가 좀 했었다면 얼마나 이 행동이 나한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하나도 인간이 뭔가를 할 때 그런 행함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거나 수영을 하는 운동과 같은 것도 내가 왼발을 돌릴 때 오른발을 그다음에 돌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학습하는 것도 뭔가를 배워서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는 이제 그게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다, 이건 내가 하는 일상의 어떤 일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교육과정 안에서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요. 다른 분들은 이선희 선생님 네. 새로운 아이들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봤을 텐데 영감을 줍니다라는 말이 조금 그랬던 것 같고 거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나는 사실이고 다양한 경험을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래서 유해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 되시나요? 그리고 아까 그 어렸을 때부터 하신 코딩을 하신 이기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와 4학년부터 대단하십니다. 저는 절차를 유사성에 대해 다른 분의 질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상황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가 영향시켜 설명하는 합니다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공감을 하는 글이고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지금 실무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3D랑 4D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TV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관광하는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런 피드백 같은 거를 들으면서 좀 접목을 하니까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었고 기업 대상으로도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현진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차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제 강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당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육에 그냥 일반 공교육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는 있어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업이 진행되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게 억지로 학습을 하는 거다. 무슨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워야 하는 수업이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새로운 거를 찾아내는 거, 창의한다라는 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아이들 끌어낼 수 있는
점점 더 문화화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이킹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말씀드리고 실습, 그때 띵커캐드랑 코블럭스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킹 오픈소스 활용 메이커 교육자 모임과 3D 프린터 활용 교육자 모임에 한 3,000명씩 두 분 같이 있는데 2015년부터 9월에 이제 메이커 상황들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 한국에 분들이 가셔서 이제 알리고 있고 서울도 이렇게 있어서 저희 이제 2016, 7, 8 2006년부터 메이커 서울에서 다른 나라를 못 가니까 이제 알렸는데요. 일본에서 작년에 요게 재밌었습니다. 상황은 기업을 도산시킨 사장이 아침 뉴스에 나와서 미안합니다 라는 셀로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면 여기 센서가 가까이 오면은 사이트 조명이 켜지는 그런 형태, 단순한 형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고네? I'm really sorry. And 비용고네? 고시하게 고자이마스. Thank you.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이게 작년에 제일 재밌었는데 왜 일본 이제 메이크업회가 있으면 일본에 계속 가는데요. 일본 공식 영상이 3분에서 5분밖에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근데 동양적인 메이커를 알려고 일본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이틀간을 한 부스마다 5초씩 담았는데 그게 30분이더라고요. 아까 다양한 경험, 아이디어를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여기 부스 절반이 저기 있는 엠봇이더라고요. 엠봇 활용.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한국에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집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했는데 이건 지금 킥스타터에 나왔던 얼굴 그렇지 않나요? 아시아적인 것과 동서양적인 게 가장 잘 섞인 메이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신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도쿄로 가셨던 신천도 아시아적인 게 많고 풍속이나 뭐 이런 것들 훨씬 커요.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것도 있고 제가 일본을 좋아해요. 그리고 일본의 메이크업 거기는 오타쿠 문화라 중국은 일단 규모가 크고 약간 좀 양덕스러운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일본은 이런 툴 말고 툴과 전혀 상관없는 카드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뜨기 그런 것들 동양에서 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신천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좋은데 또 일본은 방학 때 하니까 가기 편했는데 신천은 이제 주중에 있어서 가기 힘든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가상현실 활용한 메이크업 페어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2007년에는 럭스로버 이 당시에는 이제 7시간 실시간으로 계속 했어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게 한. 대시도 알렸는데 그거입니다. 좀 그게 그래서 오저봇도 아까 동양적 메이킹을 말씀하셨는데 서양에서는 앉아갖고 부스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누워가지고 여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한국의 스팀 여기 아트를 넣어가지고 한국의 스팀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 공교육 상황에서는 그 스팀 선도학교만 하고 있고 연구회가 근근히 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보통 코딩이라고 하면 스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국은 이제 컴퓨팅 과목이 따로 있지만 이런 메이커 문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저는 메이커 실천에서 배웠는데 이 만드는 사람이 이 잡지를 이야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빨라져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그 잡지에 대표로 있던 이분의 이야기를 내일도 뒤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들어봅니다. Makers. We have this ability to make things, to grasp things with our hands. We use the words like grasp metaphorically to also think about understanding things. We don't just live, but we make, we create things. Well, I'm going to show you a group of makers from Maker Faire and various places. It doesn't come out particularly well, but that's a particularly tall bicycle, right? It's a scraper bike, it's called, from Oakland. And this is a particularly small scooter for the gentleman of this size, but he's trying to power it or motorize it with a drill, right? The question he had is, can I do it? Can it be done? Apparently it can. So makers are enthusiasts, they are amateurs, they're people who love doing what they do. They don't always even know why they're doing it. We have begun organizing makers at our Maker Faire. There was one held. 이 데일로트의 말에 의하면 메이커를 균형짓지 말자라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제 막 규정이 들어가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규정 갖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했고요. 모든 사람이 메이커예요. 꼭 그 다양한 툴을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메이커입니다. 그냥 살지 않고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있죠. 공간을 만들거나. 이분은 선전도 갔었고 그 일본에 하는데 이 블루 스크린 그 옷을 입고 해골 춤을 계속 자신의 일을 좋아합니다. 메이커 페어는 메이커들이 서로 만나서 만든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이런 행사라고 데일도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놀고 공유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작년에 일본에 이제 이분이 미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명을 공유하기 원하고 이제 아래 자막을 여러분이 보시면. But I hope you will share this mission with me to empower makers to explore, to create, and innovate. Because I think it's a tremendously important thing that we're trying to accomplish here. We need each of you to get involved, to help other people become makers, and to create a maker culture around the world.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메이커랑 만나게 돼요. 접촉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에 대한 인사이트와 소프트웨어로 메이커하는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메이커는 모든 걸 포용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개념입니다. 헷갈리는 게 교육이라는 상황이 교육이 이제 정보무 교수님께서 가치로운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이거에 가치가 있어. 3D 프린터에 엄청 함몰된 사람. 난 이거 3D 프린터는 꼭 아이들이 꼭 알려줘야 돼.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메이킹 교육이야 라고 선언을 하는데 메이커를 처음 이야기했던 메이커 운동을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 데일도트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것만이야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중국 이분이 이제 일본 오기 전에 중국에 선전을 다녀왔대요. 중국은 즐거워서 한대요. 산업이 아니고 즐기는 문화. 그리고 일본 문화는 더 다양하고 즐겁고 진지하다라고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보통 아이들도 다 하고 있는 거다. 아이들 보면 뭐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뭔가를 놀지 못하게 금지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들었습니다. 실패 경험 만들다 보면 많은 실패를 하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고 어리석게 보여도 가치가 없어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미래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메이커 실천에서는 이 기여를 상당히 강조해요. 근데 저 생각은 기여 안 하고 좋아도 자기 혼자 이 사회에 기여 없더라도 혼자 만들어도 그게 좋으면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기여를 해야 된다, 남을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이크로비츠 그 CEO입니다. 이번 2017년도에 오셔서 일본에 뻥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알려가고 있고 여기 사진도 찍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저는 이제 이지성 교수님께 서울에 올라가서 이 메이커 실천에서 배웠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올라온 메이커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메이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지성 교수님이 메이커 운동을 할 때 메이커 실천을 선생님들을 멘토라고 하는데 멘토 교육 장면이에요. 58분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메이킹 관련해서 좀 개관의 흐름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쭉 보시면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 1분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메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을 묶어주기 시작한 게 메이크 잡지였고요. 메이크 잡지를 운영하는 메이크 미디어사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메이커 페어라는 거 오프라인에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모아볼까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메이커 페어예요. 우리나라에는 조금 잘못 알려져 있어요. 보통 전시하러 나오는데 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전시를